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흔히 플라잉카 또는 에어택시라고 하는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실현하는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의 이관중입니다. 요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도심 항공교통 또는 UAM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심 상공을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파플러 미케닉스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이게 1957년도 9월호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들이 이제 덕티드 팬 타입이라고 하는 승용차 같이 생긴 소형 항공기를 타고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때 이 기사를 보면 가까운 시일 이내에 미국 시민들이 이런 기체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잡지에 실린 2016년도 거의 60년이 지난 후에 표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진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1969년에 사람이 달에 갔다 왔는데 그동안 적어도 도심 내에서 항공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개념은 거의 진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버가 2016년도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UAM과 비슷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도시 내에 산재되어 있는 버티포트라고 하는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사람을 이동을 시키는, 그리고 헬리콥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예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심 내 교통체증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도심 내에서는 활주로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eVTOL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컨셉이나 비전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는 eVTOL이라고 하는 어떤 기체,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이제 버티포트 간 인프라스트럭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한 굉장히 정밀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를 해서 실제로 이게 현재 가용한 기술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가용한 기술로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연구자들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소들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촉발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흔히 드론이라고 하는 어떤 소형 화물을 배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감시 정찰을 하는 드론과는 서비스의 목적과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심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라고 하는 이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체가 지금 UAM 서비스에 사용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제안된 UAM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급의 헬리콥터보다 15데시벨 이하로 훨씬 더 작은 그런 소음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피트 상공, 대략 한 150m 상공에서 6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만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종사를 포함해서 승객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되어야 상업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 비행 속도는 대략 200km에서 300km, 시속 200에서 300km 정도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도심 내에서 이렇게 빨리 이동할 필요가 없다. 한 100km에서 200km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우버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UAM 서비스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150m 이하에서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한 7km, 8km 이상에서는 또 굉장히 큰 비행기들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공기들의 교통 관제를 매끄럽게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통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UAM 서비스가 기존의 어떤 그 에어라인 서비스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행 거리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우리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타고 다니는 대형 항공기들, 보통 트랜스포트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비행기도 수백에서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UAM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100km, 보통 한 30에서 50km 정도를 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행 고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대형 상업 항공기들은 보통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8km에서 11km 정도까지 고도를 유지를 하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UAM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한 1000m 미만, 한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KUAM 로드맵은 300에서 600m 정도 고도에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고도에서는 기상 현상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금 항공기처럼 중앙에서 뭔가 그 컨트롤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겠지만 수백 대 수천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완전 자율비행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에미션, 즉 CO2 배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심 내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는 전기 추진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UAM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배터리 문제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UAM 서비스에서는 전기 추진이 사실상 거의 강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UAM을 예전에는 뭐 에어택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그게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UAM은 이제 미리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 싶은 곳에서 타고 내리고 싶은 곳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UAM 버티포트라고 하는 지정된 곳에 지정된 곳으로 이미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택시라기보다는 버스에 가까운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임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도 상당히 초기에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UAM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초기에는 아마 킬로미터당 3,000원, 4,000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가 이제 안정화되면 뭐 많이 싸지겠지만 이 정도면 지금 모험 택시보다 더 비싼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고급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교통 체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부킹을 통해서 아마 예약을 하게 될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시내 특정 지점까지 내가 이동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아마도 UAM이 포함된 경로와 그냥 기존의 승용차를 이용한 경로가 아마 같이 제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UAM이 들어간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UAM 서비스를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가장 먼저 실현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에어포트 셔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 내의 주요 지점들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2명에서 4명 정도의 승객이 공항까지 오고 가는 짐을 싣고 이동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디맨드 포어캐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승객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할지를 미리 예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거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더 성숙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에어택시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UAM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서울 시내에 30개 정도의 이제 버티포트들을 만들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버티포트들까지 온디맨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나사에서는 이제 초기에 UAM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을 시켜서 이게 꼭 사람만 이동을 시킬 필요도 없고 화물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도심 내가 아니라 도시 간도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UAM이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이 아니라 AAM, Advanced Air Mobility라고 개념을 확장을 해서 최근에는
AA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AAM 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UAM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기체겠죠, 기체. 흔히 이제 우리가 eVTOL이라고 부르는데요. E는 여기서 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VTOL은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수직 이착륙기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VTOL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기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전 세계 약 45개국의 400종 이상의 eVTOL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략 500개 이상이라고 뭐 주장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항공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나누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뭐 윙리스, 흔히 멀티콥터라고 보통 부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쿼드콥터 같은 작은 드론을 키워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트 앤 크루즈 또는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건 상승을 할 때 수직 이착륙을 할 때 쓰는 프로펠러와 전진 비행을 할 때 쓰는 추진에 쓰는 프로펠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승을 할 때 썼던 프로펠러는 전진 비행을 할 때는 고정이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전진 비행을 할 때는 완전히 고정익 형태의 항공기처럼 비행을 하는 형태가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형태가 되겠습니다. 벡터 스러스트 형태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추력 편향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틸트로터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을 할 때는 프로펠러를 위쪽을 향하게 하고, 전진 비행을 할 때는 프로펠러를 앞쪽으로 편향을 시켜서 앞으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각각 다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윙리스 형태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공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만들기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상당히 좀 단순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 항공기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행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80에서 100km, 최대 한 120km, 시속 120km 정도가 거의 최대로 알려져 있고요. 흔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이제 볼로시티, 볼로콥터라고 하는 헬리콥터에서 만든 볼로시티 또는 이항에서 만든 기체들이 보통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비행하는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후송한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형태는 기체의 형태가 윙리스보다는 복잡하지만 벡터 스러스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진 비행할 때 고정익 형태처럼 비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스크사에서 만든 코라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벡터 스러스트 형태는 지금 독일에서 만든 뭐 릴리움이라든가 또는 현대에서 만드는 형태라든가 또는 지금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파브 같은 형태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호버링을 제자리 비행을 하는 상태에서 전진 비행을 하는 동안에 프로펠러를 틸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전진 비행을 할 때는 고정익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200km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버티포트라든가 또는 관련된 뭐 부동산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한 서너 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기체 개발 회사 또는 뭐 통신 회사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컨소시엄이 만들어져 있고, UAM 서비스를 실제로 상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UAM 서비스를 처음 실현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UAM 서비스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UAM 서비스가 보통 고급 택시 정도 수준의 이용료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보통 사람들이 초기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행지에 가면 훨씬 큰 돈을 쉽게 씁니다. 보통 지갑을 쉽게 여는 거죠. 미국도 이제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뭐 알래스카 이런 데 가면 막 몇백 불짜리 그 몇백 불씩 내고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굉장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쉽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름이라든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존재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교통 수단이 적기 때문에 UAM 서비스를 하기 상당히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업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착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UAM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야 되느냐. UAM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뉴스나 어떤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주로 기체 위주로 이제 많이 기사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UAM은 단순히 기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교통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만 있다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된 뭐 규제라든가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크게 이제 그 UAM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요소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기체죠, 기체. 주로 기술적인 이슈들인데 뭐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센서라든가 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추진 기술이라든가 또는 그 충분한 강도를 가지면서도 굉장히 경량의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체와 관련해서 해결돼야 될 이슈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가장 큰 게 결국 버티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티포트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밤에는 이제 그 항공기를 어디다가 둬야 되니까 파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파킹 랏 같은 것도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 충전 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고도에서 들어온 고고도에서 상업용 항공기 그리고 UAM이 한 1km 미만에서 운용이 되게 되면 서로 다른 형태의 항공기들이 마치 레이어를 이루어서 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들을 어떻게 별 문제 없이 부드럽게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그 관제라든가 교통 통제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체보다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UAM은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상업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항공기인데 기본적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는 그 항공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라에서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에어월스니스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기준 자체가 새로운 항공기다 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인증을 받는 과정이 매우 많은 그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자동차와 가장 큰 차이는 무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자중을 띄워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흔히 이제 복합 재료라고 하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진 재료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외에도 훨씬 더 가볍고 강도가 높은 그런 재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언급이 잘 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매니팩처링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는 뭐 연간 수십만 대씩 공장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근데 항공기는 보통 첨단 수공업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도 뭐 몇백 대, 몇천 대 수준이니까요. 근데 UAM eVTOL은 이게 운용 방식으로 보자면 자동차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하늘을 나른다는 측면에서 비행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간 한 10,000대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생산 방식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이런 UAM 서비스를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도시 정비라든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외부 협의 요소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UAM 팀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UAM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이해 관계자들, 뭐 정부, 뭐 그다음에 또는 뭐 기업 또는 대학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버티포트 같은 것들은 이제 도심에 실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서비스가 실제로 실현이 된다 그러면 도시의 모양도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버티포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버티포트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통 중심지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교통 수단과 연계성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문제는 그런 곳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넓은 보통 버티포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EV2를 보통 4대에서 10대까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그 시설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EV 그 버티포트가 자기 집 근처에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막 데모를 하고 그럴 거라는데 한국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버티포트 같이 굉장히 큰 인프라스트럭처가 도심 내에 곳곳에 산재하게 될 때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아마 지금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형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도심 상공을 빠른 속도로 편안하게 이동하는 새로운 서비스인 도심 항공교통.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기술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국가들 중에 하나고요. 아마도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최초로 실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술이 실현이 되면 21세기 도시의 모양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가 만들어갈 미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